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름도 낯선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 결국 파주에서 발병했습니다. 치사율 100%라는데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 건국대 축산학과의 정승원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치사율이 10일 안에 100%라면서요. 이 어떤 병인지,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익히 들었던 건 구제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구제역과 같이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이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러한 구제역과 좀 다르게 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정부도 그렇고 생산단체들도 그렇고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네. 자꾸 치사율 100%라는 데다가 포커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그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네. 이 문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람에게는 네. 설령 우리가 그 병이든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네. 네. 어느 언론 보도를 봤더니 사람을 매개로 다시 전염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조금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 네. 사람이 매개라는 개념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바이러스를 사람이 매개체로 가서 전염을 시킬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전염한다. 그런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예. 중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염된 돼지고기로 반찬을 먹고 네. 그 남은 것을 사료로 주면 네. 이것이 이제 오염되는 사람을 경로. 통해서 오염되는 그렇습니다. 경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사람이 그 병에 직접은 걸려서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직접적인 거는 아프리카 돈열에 감염된 감염체가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정상적인 돼지에게 접촉되었을 때,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네. 어떤 지난번 구제역처럼 뭐 공기를 타고 한다 그런 어떤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제역과 비교하면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무섭게 번지는 병은 아니다. 훨씬 전파 속도는 더 느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교수님 처음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거 호들갑 들고 걱정할 게 아니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그렇습니다. 된다.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그래서 남은 반찬, 돼지고기로 만든 반찬 절대 사료로 저희 근데 웬만한 농가에서 요즘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돼지 기르듯이 그렇게 남은 반찬 주고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옛날 우리 시골에서 60년대, 70년대 그런 양돈 형태는 없고요. 네. 대부분 이제 위생적으로 처리된 사료 공장에서 갖다가 사료를 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각종 그 음식점들 네. 또는 단체 급식소들 이런 데서 가져다가 가열 처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주의 농가 한 곳입니까? 네, 정확한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네. 파주의 한 농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무렵에 농장주가 보니까 어미돼지 5마리가 죽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 지금 방역당국에 신고를 했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돼지 열병. 김성환 평론가도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우리 한국연구원에서 돼지 열병으로 해라고 해서 지금부터 열병으로 제가 발음해 보겠습니다. 네. 예. 살처분은 진행 중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해당 농가가 그러니까 그 농가 하나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네. 가족이 또 운영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족들 간에는 지금 병원체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농장에 있는 돼지는 살처분을 하고요. 네. 일단 가까이에 있는 농가는 또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방역 통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동 제한 조치 내려졌다면서요. 네, 농림식품부 장관이 이 법령에 따라서 48시간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한 것인데요. 네. 사실 이제 이 가축 전염병이 초기에 확진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전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축 전염병 이 19조의 2에 따르면 4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48시간 최대 한도의 시간을 써가지고 이동 제한을 했고요. 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 가축 종사업에 네. 있는 여러 대상 사업자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양돈 농가에서 양돈 농가까지는 어떤 차량 통행도 제한되는 겁니까? 네, 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그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양돈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뭐 사료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중간 도매상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도 모두 포함입니다. 자막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등 이동 제한. 교수님 그러면 네.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네. 양계농장 이런 분들도 출하하러 못 나갑니까? 아닙니다. 양돈 농가만 양돈 해당됩니다. 농가만? 예, 돼지 네. 키우는 농가만 해당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파주에 발병한 농가에 양석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 지금도 살처분이 진행 중입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대략 뒤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농가가 있습니다. 발병 직후부터 이곳에서 농가로 이어지는 모든 진입로는 통제된 상태입니다. 방역 인력은 오전 9시 반부터 지금까지 매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농장 안의 땅을 파고 돼지들을 묻는 건데요.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가 2,400여 마리나 됩니다.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땅에 묻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이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에는 다른 돼지 사육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농장 가족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이 파주에 두 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두 곳은 이곳에서 대략 20km 떨어져 있지만 방역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이 두 농가의 돼지 2,200여 마리도 모두 소각하거나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 양돈 농가들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구제역과 달리 백신도 없는 만큼 한번 발병하면 빠르게 확산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파주시에 있는 모든 돼지 사육 농가에 이동 제한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현장에서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파주 발병 농가에서 양석경 기자였습니다. 교수님, 예. 북한에서는 5월 달에 발병했다고 그렇습니다. 했고, 작년에 우리도 그래서 5월 달에. 그때부터 긴장해서 굉장히 철책선 인근에서 방역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북에서 혹시 멧돼지 통해서 전염됐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저는 그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댓글 보니까 멧돼지가 도대체 어떻게 철책선을 통과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심지어는 뭐 이번에 보니까 뭐 태풍이 불어서 거기 타고 넘어오잖아요. 이런 이제 얘기까지 하던데 저는 어떤 것도 그런 지나친 상상이나 비약은 오히려 현장에 혼란만 부추긴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농장에 제가 아까 통화도 했어요. 사장님하고 네. 직접 통화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장의 외부로부터 돼지가 들어온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폐사한 돼지는 어떤 돼지냐면 임신한 돼지예요. 모돈, 임신 네. 모돈. 그리고 네. 그 돈방에는 한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죽고 3마리. 그래서 아침에 어제 보니까 5마리가 죽어서 바로 신고를 했고 네. 수의사가 와서 바로 해부를 했고 이런 아주 빠른 절차를 밟아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의 대응이나 또 해당 축산농가의 대응 자체가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만 가면 아니, 그러면 빨리 되지 않겠나 근데 싶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그러면 돼지도 오간 게 없고 네. 정부의 방역도 잘 지켜줬고 공기적으로 오염 이렇게 뭐 네. 바이러스가 날아와서 감염되는 것도 아니라면 네. 그럼 이건 왜 발병?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은 이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혹시 이미 어떤 들어와 가지고 약한 돼지가 먼저 폐사를 하고 네. 나머지도 지금 감염돼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네. 방역 당국에서 지금 한 20출두를 체열을 해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밀 검사를 또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그때 북한하고도 우리가 협력해서 이거 막아보자 했는데 북한 측에서 답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까 5월 말씀하셨지만 5월 30일 북한이 이제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자강도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 이제 보고를 하고 우리 정부가 북측에서 우리 쪽으로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북쪽의 방역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약품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방역 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고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5월이면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협력이 성사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북에서 이렇게 뭐 멧돼지나 이렇게 해서 옮겼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치료 관련해서 이게 무슨 워낙 순식간에 폐사하니까 네. 치료제도 없고 네. 백신도 없다고. 구제역은 다 그렇습니다. 백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백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방역을 잘하는 수밖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는 방역도 잘해야 되고 네. 일단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외부 확산을 차단하고 네. 이게 가장 최선의 방책입니다. 현재는. 네. 이 질문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번질 수 있다. 뭐 이런. 지난번에 2010년 하반기하고 2011년 상반기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네. 돼지 약 3분의 1, 330만 두가 살처분해서 매립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축산 농가들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많이 강화됐고 또 시스템도 많이 강화됐고 네. 정부의 방역 체계도 강화됐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차단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제역으로 우리가 완전 단련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방역에.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겨울 독감 예방 백신 맞을 때 왜 바이러스 변형된다고 뭐 이런 말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이런 예.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돼지를 사육할 때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환경 바뀌면서 요 근래에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야생 멧돼지에는 다양한 돼지 열병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멧돼지끼리는 서로 계속적으로 그 돼지 열병에 대한 바이러스가 서로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복합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이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의료계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에게서의 감염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요. 감염된 돼지를 혹시라도 섭취하더라도 그런 발병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또한 그 발병한 육류가 유통돼서 이제 그 인체에 도달할 가능성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했던 경로를 보게 되면 외국에서 육류를 불법으로 반입한 상황에서 벌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류에 해당되는 뭐 육포라든지 아니면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서 가져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구제역만큼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후진국 중심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들은 순식간에 번지더라고요. 방역 네.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네, 아무래도 방역이 취약한 곳에 전염병이 훨씬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게 꼭 이 후진국 그런 곳에만 이 전염병이 발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도 굉장히 지금 이 문제로 이 열병을 유럽도? 앓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전 세계 지금 지도인데요. 몽골,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52개 나라에서 발병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보면 있고요. 지도 보면 유럽도 있네요. 네, 유럽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 4개월 전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확산을 좀 막았다, 진정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네. 7개월 만에 31개 정도로 모두 다 전파가 되었다라고 네. 해서 올해만 중국에서 살처분된 이 돼지의 수가 거의 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실제 이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라든가 돼지고기 가격이 거의 40%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게 한 40%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 이상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공급은 생각합니다. 줄고 네. 네. 사람이 먹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교수님, 유럽 같은 데까지 번지는 이유는 역시 그런 나라들은 좀 방역이 잘 될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정확한 그 정보 전달을 안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유생적으로 굉장히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이렇게만 늘 생각하고 있지 거긴 또 않습니까? 축산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의 발생 현장은 굉장히 열악한, 취약한. 그래서 네. 집 앞들이나 뒷들에서 그냥 이렇게 놔서 먹이는 소규모 농장. 그러다 보니까 사료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 가서 식당에서 음식물 남은 것 갖다 먹이는 농장들이 주로 전파원들입니다. 지금 유럽에.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일반 유럽의 그 선진화된 양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8시간 이동 제한 조치도 해놨고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데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정책이라 할까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이제 그 대내외적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내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발생원으로부터 차단을 지금 신속하게 했으니까 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방역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방역대를 만들어야 예, 한다. 방역대를 네. 만들어서 잠복기인 한 3일에서 21일 동안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공항이나 항만 미국에서도 주 통로를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 돼지 관련된 산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이나 항만에 대한 좀 더 발생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네.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